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런 알림이 붙어 있습니다. 국민청원 관련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4월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미국 0.82%, 일본 0.53%, 베트남이 0.17 순입니다.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중 국내 비중은 90.37%며 베트남 3.55, 미국 1.54% 순입니다. 베트남에서 접속한 트래픽은 대부분 3월 14, 15일 이틀간 집중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베트남 언론 최소 3개 매체에서 3월 14일 가수 승리의 스캔들, 장자연 씨 사건 등을 보도했고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 소개했습니다. 3월에 베트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로 유입된 전체 트래픽의 89.83%는 장자연 씨 관련 청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국민청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사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여기에 맞불을 놓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이 대결 구도를 이루면서 과연 청와대 게시판 청원 숫자를 믿을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을 여기저기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해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과 관련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의심이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다 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체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북적 정권이다 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적이라는 말은 북한과 적폐만 생각하는 정권이라는 나경원 의원의 조어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저희 한국당은 외로운 제1야당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만이, 여러분들의 지지만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오늘 오전 현재 약 160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는 일주일 뒤에 시작되었는데 27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청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을 발목 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여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등등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러니까 맞불을 놓은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는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반대로 돌려버렸습니다.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결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여론을 반영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는 이 여론 조작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전문팀이 있었어요.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약 8,800만 건의 호감 비호감을 조작을 해가지고 2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계를 동원한 아주 조직적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깊게 관여했다 해가지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보석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따라서 이런 전력이 있는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정당 해산 청구가 허용되는 이 게시판이 과연 정직하게 운영되느냐, 거기에 누가 접속자 수를 올리는 역할을 하느냐, 이게 규명이 되어야죠. 근데 이게 또 자유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청와대라고 하면은 몸서리 치니까 게시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맞불을 놓는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를 하니까 사흘 만에 27만을 돌파한 것은, 이거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오히려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어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서 나와가지고 한국당 해산 청원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배후서는 팩트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한국당 해산 청원이 매크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세력들에 의해서 기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발표와 청원 등장 간의 시간 순서나 속도로 보아 전문가들도 의혹의 시선을 제기하고 있고 네티즌들도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1초에 30명씩 청원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무한 아이디를 생성해서 할 수 있는 이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닷컴은 그러나 한국당이 제기하는 북한 배후설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반론도 나온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한 사람이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등 4가지 포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동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인 4표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이게 불공정한 거죠. 이게 만약 선거라고 하면은 이게 부정선거가 되는 것이죠. 공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는 것에 하나의 힌트가 될 만한 게 오늘 또 하나의 힌트입니다. 힌트, 암시. 대법원이 말썽 많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이 주식 투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관은 헌법 해석에 관여하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그 9명은 가장 법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법원장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더 높은 도덕성과 법의식을 갖고 있는, 준법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미선 씨는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뒤늦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35억 원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하여 현직 판사의 주식 보유는 국민의 법 감정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 의원이 대법원에 질문을 해서 받아낸 답입니다. 질문을 해서 받아낸. 그래서 대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서 벗어난 법관의 주식 투자 자제 권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고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써놨네요.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는 이 재판관 명의로 6억 원, 남편 오충진 변호사, 이 사람 전직 판사입니다. 명의로 28억여 원 등 총 35억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재판관이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해당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만은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야당은 그때 이 재판관의 남편이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허법원 재판장 시절 배석판사로 재직할 때 근무 시간에 주식을 거래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헌법재판관을 9명 중에 6명을 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과 요사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선동적인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캠페인 간에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즉 이런 걸 통해서 한 1,000만 명 받아가지고 자유한국당은 위헌 정당이다. 해산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해산 운동. 그러면은 법무장관이 법리를 구성을 하는데 이 정권이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빨간색도 흰색으로 만들 수 있고 법률 기술자들이 있으면은 죽일 사람도 살리고 살릴 사람도 죽입니다. 이 정권의 이념이 앞서는 법리는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고 기교가 되는 것이죠. 충분히 엉터리지만은 법리적 구성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해산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 이거예요.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기만 하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이 6명은 집단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은 자유한국당 해산됩니다. 해산될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 소속된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더라도 해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해상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해진다. 베네수엘라를 자꾸 연상시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가 망친 물가 상승률이 연간 1,000만%, 국민들의 10%가 해외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달아나도 정권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기구가 작동하고 있고 그게 공산 계급 독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급행 열차를 탔다는 황교안 대표의 경고가 그냥 과장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